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이 처음에 조선은 쉽게 함락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서울을 진격해 서울에서 선조를 잡으면 선조를 앞세우고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선조를 앞세우고 명나라까지 쳐들어가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일본의 작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떠올리지만 실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를 재밌는 일화와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역사 속의 인물들 10사람 꼽으라 그러면 항상 이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라고 불려지는 혼란한 시기에 같이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성향들이 다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두견새가 울지 않는데 이 새를 어떻게 울리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요,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칼로 새의 목을 내리칠 기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라고 했냐면요, 새가 울 때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새를 울립니다. 달래보기도 하고요, 먹을 걸 줘보기도 하고요, 간질러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울 때까지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가만히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으로도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삶을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 혼란한 시기를 통일할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다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영웅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통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밑에 많은 사무라이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수입했습니다. 무기에 있어서 다른 사무라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조총을 일본말로 대뽀라고 부릅니다. 대뽀.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을 갖고 있었죠. 대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총을 수입하지 않은 반대 측에서는 조총이 없죠. 그럼 조총을 갖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에 맞서서 이들은 조총을 가지지 않고 무대포로 맞선 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대포가 이겼겠죠. 그래서 대포에 맞서서 무대포로 맞선다 해서 무대포라는 말이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측근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는 통에 오다 노부나가의 간호로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틈을 타서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된 전쟁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이었는가?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온 사건이었죠. 일본이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부산 진성을 먼저 함락을 하죠. 4시간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죠. 그리고는 동래성을 점령을 하고 부산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이렇게 세 갈래 길로 나뉘어서 한성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이들을 막아낼 장수를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상주 지역에 이일이라는 아주 믿음직한 장수를 파견했는데 이일이 아무 준비 없이 이곳에 파견되다 보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도망옵니다. 그 당시에 선조가 가장 신뢰하던 장수가 신립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립장군을 여기 충주에 보내어서 충주를 막으라 한 거죠. 그런데 신립장군까지 패퇴하게 되면서 충주 방어선이 무너지게 돼요. 충주 방어선이 무너지면 한성까지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곧 선조는 짐을 싼 거죠. 한양에서 몽진을 결정하고 밤에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백성들 눈에 최대한 띄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밤에 또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사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100길로 올라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임진강에서 배를 띄워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 그랬죠. 밤이니까 밤에는 달빛에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혹은 횃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온다는 말은 구름이 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서 달빛을 다 가려버렸고 또 비가 오니까 횃불이 꺼지죠. 그러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위쪽에서 정자가 활활 불탑니다.
그래서 활활 불타는 이 정자를 보고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정자를 화석정이라 부릅니다. 이 정자 누가 만든 거였냐면 파주에서 말년을 보내던 율곡 이희 선생이 만드셨어요. 율곡 이희 선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는 않겠지만 조선이 너무나 큰 전쟁 없이 200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만약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10만의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인물이 이희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희 선생이 퇴직하고 나서 아버지의 고향인 파주로 가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토론할 수 있고 잠시 쉬는 공간으로 화석정이라는 정자에 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근데 율곡 이희 선생이 화석정에 집안 노비들을 시켜서 송진을 바르라 그럽니다. 송진을 잔뜩 바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들기름을 발라라 그래요. 정자에다 왜 들기름을 바르지 하면서 궁금했지만 율곡 이희 선생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틈틈이 들기름을 발라뒀습니다. 아마 이런 날을 예견하고 했던 준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이 준비해뒀던 화석정 덕분에 선조가 무사히 임진강을 따라 몽진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일본의 상대에서 광군들이 나와 싸우죠. 그런데 광군들은 목을 베어도 도망자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제 살기 바빴다는 거죠. 그런데 각 지역에서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은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될 것이니 떠나기를 원하는 자는 떠나도 좋다라고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이런 점도 엿볼 수 있지만 반면에 스스로 일어나서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들도 있었다라는 상반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서울을 점령하고 선조를 잡겠다고 선조가 몽진했던 길을 따라서 북진을 해나갑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이 처음에 조선은 쉽게 함락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서울을 진격해 서울에서 선조를 잡으면 선조를 앞세우고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선조를 앞세우고 명나라까지 쳐들어가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일본의 작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조가 피난을 갈 거라는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본의 성주들은 성이 함락될 상황이 되면 성과 함께 마지막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선조도 당연히 한성에서 이 궁궐을 지킬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양에 갔더니 선조가 없네요. 그러니 선조를 찾아서 다시 쫓아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북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전쟁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일본이 상륙시킨 군대가 약 20만 정도 되는데요. 이 군대가 먹는 식량만 해도 엄청나겠죠. 쓰는 무기도 엄청나고요.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상륙해 올라가는 데 따라서 보급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급로를 바닷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닷길로 보급을 전해주면 빠르게 손쉽게 보급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일본의 두 번째 착오였습니다. 이 바닷길을 누가 맡고 있었어요? 이순신이 떡하니 맡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전투마다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거죠. 남의 바닷길이 막혀버렸죠. 보급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보급을 올려보내죠. 그런데 육로로 올려보내는 보급을 숨어있던 의병들이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육로로도 보급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위에까지 올라갔던 일본군은요, 밥을 먹지 못해서 싸우지 못하고 무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 일본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전쟁이 1592년 4월이었는데요. 그해 12월이 되면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이 더더욱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일본하고 사이에서 화의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화의조약이 결국에는 결렬이 됩니다.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화의조약이 결렬이 되고 일본은 정유재란이라고 재차 침입을 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정유재란 역시도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철군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전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